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제가 그 윌땡하고 또 이제 이후로 계속 운영하면서 많은 이제 장수생분들을 코칭하면서 이분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4년차 이상 장수생들 중에 점수가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이런 거예요. 원장님, 제가 그 모의고사를 치면 뭐 신땡 경찰팀이나 김동 궁땡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이름 얘기해도 되죠. 신강원 경찰팀이나 뭐 김중군 경찰팀, 뭐 김대환 경찰팀 뭐 이렇게 한쪽을 듣고 그쪽에 모의고사를 치면 거기 모의고사는 90점 이상 나온다 이거예요. 안정적으로. 근데 실제 시험을 치면 70점이나 아니면 뭐 60점, 65점, 75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합격권에는 못 들어간죠. 점수가 안정적으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러한 고민을 가진 장수생들을 분석해 보면 딱 하나가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기출문제집은 등한시하고 기출문제집은 그냥 한번 풀이하는 거 한번 영상 강의 보고 그냥 한번 싹 하고 넘어가요. 예. 그리고는 바로 뭘 하냐면 각 이제 그 경찰팀의 모의고사에 목을 매요. 예. 내가 아니 모의고사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각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다. 모의고사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지만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 기본 이론 강의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많이 들으면 실력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상 강의가 딱 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학원가에 기본 이론 강의, 기출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약 강의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요약 강의 때 이제 최신 판례 변경된 거 이런 거 올렸어요. 세 개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본 이론 강의는 기초 이론 강의, 기본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 잘게 쪼갰죠. 맞죠? 그리고 무슨 특강 이렇게 막 잘게 쪼개놨어요. 왜 그럴까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뭔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건 학원 수익 구조예요. 학원에서는 상품의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만 수험생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너무 수월해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 하나만 있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자기 경찰팀 원래 수험생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모의고사는요,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경찰팀 프리패스 듣는 사람들도 모의 테스트는 한 번씩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기출문제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 포인트만 알고 있다면 기출문제 약간씩만 변형하면 끝이거든요. 예. 만들기도 쉬워, 돈 벌기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필기 과목 선생님들은 모의고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DSA 헌법 채널 바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제가 지금 말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채널을 3개 운영하잖아요. DSA 컨설팅 채널이 있고 본업 분야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널로 제가 이제 다양한 공안직 형직자들 가르치면서 제가 무술가이기도 하니까 이제 칼리, 아르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나이프 대응 무술 뭐 이런 거 뭐 이래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만든 게 DSA 헌법 채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필기 과목을 제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필기 과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났고, 그때 제가 예전에 7급 헌법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급하고 5급 준비생들이 헌법 강의 요청을 계속 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DSA 헌법 채널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 경찰 헌법 필기 과목이 생겨났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뭐 3단봉이나 아니면 나이프 대형 무술 관련된 채널 하나 있다 했잖아요. 그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장기 프로젝트로 교육개발자 입장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는 게 일반인 노약자 대상으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각층의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제가 그동안 코칭했던 분들이
전문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프로파일러부터 시작해서 대테러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사 요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은 뭐 연락이 안 될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밀 작전 수행 업무 했던 분들 뭐 다양해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범죄 예방 분야하고 예방 범죄학 분야하고 그다음에 범죄 상황 시 행동 이제 분석가가 필요한 건데 이쪽 분야 전문가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이 파트가 메인 파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 설계하고 자문해 주신 내용들을 취합해 가지고 유의미한 이제 교육 구조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인데 아까 말한 그쪽 분야 전문가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명이 잔적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나이는 아주 많지만 용기를 내서 원래 또 관심 있는 분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던 분야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학 관련된 예방범죄학 분야 있죠. 이제 그쪽 해서 그다음에 행동 분석 이제 그쪽. 그래서 지금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채널을 없애지도 못하는 게 그 채널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학습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하시는 분들 공용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링크가 걸어져서 그분들이 또 그 영상을 봐야 되니까 채널을 못 바꾸겠는 거예요. 없애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학하고 범죄학을 가르쳐 드리기로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찰학하고 범죄학이 같이 연결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요. 경찰학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찰행정법,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정책학,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인데 여기 이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서 헌법이 아니라 헌법은 도저히 제가 시간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관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어느 날 DSA 헌법 채널이 DSA 뭐 경찰학 채널, DSA 범죄학 채널 뭐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도 이름이 양해 부탁드리고 자 제가 그쪽 채널에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공시생, 경시생, 초시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필기 과목 선생님을 자기 편이라고 인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단적으로.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요. 경찰이나 공무원 준비생들은 최종 합격이 목적인 거고 각 필기 과목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수험생이 내 과목에서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100점이 나와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강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수강생이 많다는 건 뭐죠? 필기 준비생들. 필기 최종에서 떨어지고 다시 내 필기 수업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응원할 수 있죠. 저 친구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다. 도의적으로는 응원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는 이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은 필기 준비생이 많은 거예요. 필기 준비생이.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데서 하나도 안 놓치고 시험에 출제가 돼야 돼요. 내가 막 가르치고 있는데 40문제 중에 예를 들면 경찰학 4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내가 아예 언급도 안 한 내용이 나왔다면 다른 분들의 공격의 빌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별하지도 않고 무작정으로 지엽적인 것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르치는 데서 한 문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이 경찰학 한 과목만 공부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경찰 간부 보생들은 거의 7과목이죠. 뭐 검정제로 바뀌었다 해도 사실 7과목에 가까워요. 왜냐면 형사법하고 그 다음에 경찰학이 거의 2과목 분량이시거든요. 각각. 그럼 이제 순경시험도 거의 뭐 5과목. 경찰 간부도 7과목이잖아요. 수험생들은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5과목, 7과목에서 골고루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요. 뭐 예를 들면 합격 점수권이 80점이 컷이라면 골고루 80점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상적이에요. 근데 경찰학 한 과목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필기 과목 선생님들은 공부 방법론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 과목에서 점수를 100점 받는 방법으로 설정하고 얘기를 해요. 수험생들이 24시간밖에 없어요. 잠도 자야 되고 맞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말한 방법론이 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그거대로 따라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왜? 수험생들은 시간이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필기 과목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에서 놓치는 문제 없이 무조건 다 보고 꼼꼼하게 다 봐서 자기 과목이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필기 과목 수험생들이 필기 과목 선생님들한테 의존도가 심한데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의 합격을 도와주실 거다 이러면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코칭 케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분석해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필기 과목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 강의는 손절해야 돼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모의고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수능 세대잖아요. 그죠? 수능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대입에 들어가신 분은 예외긴 한데 수능에서 모의고사를 치는 목적은 뭐냐면 그 하루 종일 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시간대별로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부터 어떻게 풀어서 마지막에 몇 분 남겨놓고 마킹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지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꾸며놓고 내가 요령껏 어떻게 푸는 속도와 그 다음에 마킹을 어느 타이밍에 할 건지 그걸 이제 연습하려고 모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모의 테스트는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그 과목별 선생님들의 그 이제 수익 구조하고 맞물려 가지고 과목별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야 모의고사 문제풀이 많이 해야 실력이 늘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런갑다 생각하고는 기출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자신의 주관으로 변형시킨 문제에만 드립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필기 과목 기본 이론 강의부터 쭉 넣었던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수업 중에 아니면 문제풀이 중에 은연 중에 강조했던 거 내용으로 꼬아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점수가 잘 나와. 근데 기출 막상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점수가 안정적으로 안 나와. 안정적으로.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들쭉날쭉.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중에 나온 기출 문제를 모두 다 기출 문제를 완전히 씹어 먹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숙지하고 내가 그 기출 문제를 스스로 변형해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예상 문제를 만들 OX 지문이라도 내가 예상 OX 지문을 만들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이 출제 교수님들이 장난질을 치는지 출제 포인트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다 그렇게 변형시킨 모의고사에만 드립다 목을 매는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뭐 토대가 튼튼해야지만 성을 멋지게 쌓을 수 있다 했어. 맞죠? 근데 여러분들 한 과목만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기본 이론 강의는 어차피 여러분들 처음에 이 제로 베이스에서 기본 이론 강의 들었을 때 학습 소화율은 30에서 40%를 안 벗어나요. 난생 처음 형법 과목을 봤는데 기본 아무리 필기 과목 교수님들이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줘도 초학자인 여러분들 제로 베이스일 때 초학자인 여러분들은 형법 과목을 처음에 이론 강의 보면서 영상 강의 보면서 배우면 이해되는 학습 소화율이 40에서 50%, 30에서 40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회독이 늘어날수록 이제 이해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학자를 할 게 아니잖아요. 맞죠? 객관식에서 점수 받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는 한 번 들었으면 됐어요.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새롭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지점들, 출제 포인트 지점들 이해 안 되는 걸 다시 이 기본 이론 강의 가서 발췌독을 해야 돼요. 기본 이론 강의를 계속 회독을 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에이 선생님 제가 경찰할 사람인데 형법 형사소송법을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실력을 탄탄하게 세워야 되지 현장에 가서도 제가 경찰로서 법률에 대해서 해박하게 탁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 제가 심층 면접 코칭해 보면요 4년에서 6년 차가 정말 많아요. 저한테 면접 코칭 받는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받잖아요. 서울에서도 막 몇 날 며칠씩 방 잡고 내려와서 부산에서 코칭 받고 가는 분도 있고 강원도나 경기 북부 쪽에서도 KTX 타고 주말마다 와서 코칭 받고 가는 분도 있었고 코로나 있기 전에 이제 코로나 있고 나서 온라인으로 거의 다 바꿨지만 전국 각지에서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은 최소 면접을 두세 번 이상씩 본 분들이 평균이에요.
그리고 수험 공부는 한 4년에서 6년 차가 제일 많아요. 제가 면접 코칭 할 때, 예? 형사법에 관한, 우리나라 형사정책 제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형식적 재형법전주의가 있고 실질적 재형법전주의가 있죠. 실질적 재형법전주의가 현대국가에서 왜 도래됐고, 현대국가의 각종 시사 이슈에서 실질적 재형법전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권력을 운영하고 어떤 사안을 분석할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뻥 쪄요.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래요. 내가 필기 과목 공부할 때 안 배웠어요. 배운 건데 이러면, 기초 개념인데 이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어요 이래요. 중견가도 새롭게 배우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수험생들 얘기란 말이에요. 현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요. 변호사도 사법연수원, 예전에 사시 있을 때 사법연수원 있을 때나 실력이 최고조지, 이제 변호사 업무 활동하면 내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까먹어요. 그래 찾아본단 말이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개 수험생들이, 그것도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법학을 대륙법계에서 법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민법 총칙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간부, 경찰 간부 부생 빼고는 그냥 대립다 형사법 공법만 하잖아요. 맞죠? 그럼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이해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생 때 기본서를 많이 봤다고 해서, 경찰 짠 됐을 때 경찰의 실무에 있어서 아주 법률로 해박하게 뭔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배워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할 거는 필기 과목에서 좋은 점수 받아서 빨리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요령껏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요령껏 공부를 하되 FM대로 가야 돼요. 각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자기들 관점에서 꼬아서 낸 모의고사에 집중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다 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출문제집을 회독수로 좀 더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문제집을 내가 출제자가 되어서 OX 지문을 변형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출제자가 되면 내가 까다로운 지점을 변형시키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안 외워지는 숫자, 내가 잘 이해하기 힘든 구간들을 변형해서 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나한테 맞춤형 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OX. 네.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장수생분들의 고민을 사례로 소개해 드렸어요.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는데 실제 점수는 안 나와요. 미치겠어요. 장수생들 상당수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코칭해 보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문제예요. 예. 기출문제집 풀이에는 전혀 반복을 해서, 내가 기출문제집은요 그냥 계속 회독을 해가지고 틀린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문제집에 표시 안 하고 계속 풀어가지고, 기출문제집은 내가 아예 그냥 머릿속에 탁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야 100페이지 뭐가 있어 얘기하면, 기출문제집의 100페이지는 요런 문제 종류가 있었고 제가 이 문제를 풀 땐 요러요러한 부분이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합격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기출문제집은 씹어 먹을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집, 그리고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건 기본서에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영상을 보란 말이에요. 기본서를 계속 회독을 돌리고 있지 말고. 됐죠?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이런 고민을 가진 장수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2차 프로모션은 이제 5자리 정도 남았어요. 저번에 10자리 정도 남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5자리? 이게 이제 몰리면 확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몰릴 때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서 아직은 5자리 정도. 근데 문의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3차 프로모션 되면 금액이 또 변동돼요. 그래서 2차 프로모션 때 이제 1회라도 하신 분들은 이제 최종 합격할 때까지 계속 그 2차 프로모션 할인된 금액으로 가는가, 3차 프로모션 넘어가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기 과목 너무 죄송한데, 경찰 헌법 계속 기다리신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유료 강의도 좋으니까 유료 강의도 올려달라고 직접 제 그 파트너사에 직접 연락하신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헌법은 옛날부터 7급 준비생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라서 그냥 헌법을 하는 게 편한데 저는 가르치기 너무 편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에 헌법 과목을 넣어서 제가 프로그램 만들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너무 편한데 제가 위기상황 그 노약자 대상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은 진짜 제가 진짜 정말 제가 이제 어느 교육기업에 의뢰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사비 들여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막 매달리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진짜 제가 막 예방범죄학이나 행동분석 전문가를 찾으면 좋은데 우리 국내는 없어요. 국내는 그런 개념조차도 되게 안 갖춰져 있어요. 뭐 범죄 심리학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사실은. 범죄 심리는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범죄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이 주축이 되면 안 돼요. 범죄 심리학에서 여러분들 그거 몰랐죠? 범죄 심리학에서 주축이 돼야 되는 건 형사 정책이 주축이 돼야 돼요. 심리적인 요소는 부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심리학을 하신 분들이 범죄 심리학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니까 형사 정책이나 형사법,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심리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범죄 심리학자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형사 정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고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멤버십 영상에 이제 그 스토킹이 이제 처벌 규정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힌 게 범죄 심리학자분들은 그 원인을 잘못 짚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방 범죄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 관련된 행동 분석이 미국에는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학문처럼 섹터로 잘 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돼서 활동해요. 어디에서 활동을 많이 하냐면 CIA랑 그 다음에 그 월가 금융 쪽에. 그래서 이제 CIA 쪽에 행동 분석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지체 장애인들, 정신 질환 가진 분들이나 이제 발달 장애 겪고 있는 아동들 행동 분석하는 거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협상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을 관찰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 의도하는 바를 예측해서 분석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CIA에. 그 팀들이 이 월가 쪽으로 금융 쪽으로 이제 고액의 스카우트를 받아서 와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업과 기업 인수 합병할 때 이제 만나서 미팅 하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투입돼서 상대편 분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해서 어떠한 니즈와 어떠한 협상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를 이제 자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근데 국내에는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그 프로파일러 분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력 사항을 가진 분은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제가 경찰에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독학으로라도 그 이제 그런 이제 전문성을 구축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시고 나서 요러한 분야로 이제 전문성 구축해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업무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다행히 이제 경찰대 이제 치안대학원이 설립되면서 그 예방 범죄 분야가 이제 전공이 하나가 생기면서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관련된 아예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정착돼서 제도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배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DSA 헌법 채널은 DSA 경찰학 범죄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개발 중인 프로젝트하고 연결되니까 제가 가르치면서 저도 공부가 되잖아요. 근데 헌법은 도저히 시간이 양해 부탁드리고 장수생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꼭 한번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